이제 다시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에서. 제 인생에 제가 예. 취임사에서 밝혔지만은 무슨 초대 당 대표를 2번이나 하는지. 영광 아닙니까? 아이고. 아니 참. 근데 현장에 그렇게 인산인해였다고 사람들이 제가 어제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네.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악오라더구만요. 그래서 저희는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예, 네. 의견이 뭐 굉장히 많은데 아주 꼼꼼하더라고요. 당원들이 뭐 몇 분에 9시 반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럴 거면 뭐 담당 뭐 이렇게 비판하니까 또 뭐 돈도 없고 뭐 이해를 해줘야 된다 사람도 없고 막 저희는 별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저희가 동원 안 했거든요. 다 자발적으로 와주시고. 네, 예, 그래서 정당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당 하면 제일 힘든 순간이 동원이고, 네, 그렇죠. 제일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고 주변에 면상하는 게 동원인데 그거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합니다. 의원회관 정문까지 줄을 섰다면서요? 예, 2바퀴 둘러서 이제 줄을 섰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거 노사모 이후에 잘 보지 못하던 풍경인데 네. 하여튼 창당 대회 하고 나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준비할 때랑 또 지금 단계에서 또 준비해야 될 거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여의도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정치 고관여층이야 이 창당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겠지만은 또 여기까지는 뭐 일반 대중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뭐 당 만든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창당 대회 직전에 이야기했던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네. 정책 방향 같은 거 그런 게 오히려 저희는 앞으로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상당히 지금까지 6개 개혁과제가 발표됐나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논쟁 지점들이 많고 그동안 보면 뭐 사람을 중심으로 친소관계를 규정하는 것에서 정책 중심으로 좀 한번 네. 제대로 된 논쟁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오늘 9시 20분에는 아마 뭐 발표돼요? 네, 김용남 의원이 네. 금태섭 의원이랑 같이 이제 정책 발표를 할 겁니다. 아직 합당도 안 했는데 저희가 공동으로 연구한 정책이 있어가지고 검찰 개혁에 대해 가지고. 검찰 개혁.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특활비 문제인가요? 특활비는 아직 안 건드렸습니다. 특활비는 어제 단독 보도가 나왔던데. 특활비는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라 가지고요. 따로 다룰 거고요. 저희가 우선 검찰의 수사 관행이라는 걸 개혁하기 위해서 우선 공수처 폐지를 공동으로 공약하기로 했고요. 공수처 폐지. 예, 왜냐면 공수처에 지금 뭐 실적이라는 것이 전무한 상태이고 그리고 오히려 공수처 계신 분들 좀 마음 아프겠지만은 공수처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예,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2대 공수처장을 뽑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뭐 하려고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 같지도 않고 공모를 한다 해도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특수부의 대폭 축소를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사 관련 개혁안들을 이번에 김용남 의원이 내려고 합니다. 네. 두 전직 검사가 내놓는 건데 둘이 연수원 동기더라고요 또. 그래요? 연수원 동기. 김용남 의원이 사실 너무 일찍 돼가지고. 이거 훨씬 태섭이 형 그러긴 하는데. 예. 근데 공수처 폐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론의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예컨대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중간에서 막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뭐 그냥 떠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사실은 이 검찰이 이 수사권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수사와 기소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에 폐단을 좀 없애는 차원에서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하는 식의 접근도 대안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저께 이제 또 모 민주당 계열 인사가 인터뷰한 걸 보면은 경찰도 못 믿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찰은 인사 문제 때문에 그 당시의 집권당에게 좀 우호적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아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검사는 검사대로 이제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민주당을 싫어한다 뭐 이런 관점과 더불어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검찰이 친정부적이라는 생각과 더해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찰도 정권 눈치 본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딱한데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짜 어떤 합리적 조정의 의미였는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이었는지 이제 그렇게 메시지가 혼입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계속 민주당이 일관되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뭐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국민이 많아졌다 오히려 예전보다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경찰도 못 믿겠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진정성에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신당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공수처 같은 좀 옥상옥 개념의 옥상옥이 아니라 그냥 조직을 만든 것 자체가 실패였다고 이제 인정받는 상황이라 저는 봅니다. 그런 경우는 좀 없어져야 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특수부 수사가 과도하다는 인식 자체는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다. 대신 검찰이 수사 지휘권 정도는 복원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일선 경찰의 부하가 너무 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경찰을 충분히 충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 경찰을 충원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 경찰 중에도 수사하는 인력 중에 변호사 출신이 많아지고 이런 절차가 선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일선의 혼란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도 설계를 꼼꼼하게 해서 정치하게 해서 뭐 과정이 좀 어렵더라도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간 단계에서 막 흐트러져 가지고 한국형 FBI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완전히 실종돼 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오늘 개혁안이 또 나오는군요. 제가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빅텐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떴다방 빅텐트 말고 비빔밥을 만들자. 이제 이런 제안 하신 걸로 전해지는데 빅텐트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은 그 행간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2월 2일 날 창당이 됐었거든요. 예전에 2016년에. 근데 그때는 이미 뭐 여러 세력이 모여서 이제 뭘 빅텐트를 한다 이런 의미 아니었고, 그러니까 3번 번호 하나 이제 만드는 과정이었는데도 그 정도면은 준비가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어제부로 이제 창당 요건을 다 갖췄지만은 그제부로. 근데 나머지 이제 창당하겠다는 세력들을 보면은 일정을 창당 자체를 2월 5일 정도로 빠르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필증 나온 데까지 한 2월 한 10일쯤 될 테고, 그럼 바로 설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그거 나오자마자 또 통합을 한다는 것도 그 당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창당 후 합당. 창당 직후에 합당 논의 들어가는 것도 그러면 왜 창당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 자체가 좀 이상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래서 그 일정에 그런데 다 늦춰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기다려서 그거 합친다고 우리가 빅텐트 되는 건 아니다. 그거 했더니 스몰 텐트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이 이제 주도적으로 먼저 지지율을 올리고 그 제3지대 파일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 행동들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저는 지지율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이 와 합치면 뭐 지지하겠습니다라는 여론이 막 형성되고 모아진다면 힘있게 합쳐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안 합치는 게 합치는 것보다 3배 정도 지지율이 높다면 이게 의미가 있는 합당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그런 수치들을 보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너지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고 제3지대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출렁임을 많이 겪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16년에 그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막 20 나왔다가 나중에 7, 8까지 내려갔다 다시 나중에 20 갔다가 또 선거 때는 26% 비례대표 득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렁거림은 있지만은 적어도 아까 말했듯이 그건 단일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섞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섞는 게 유리하냐는 또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오늘자 이제 여론조사들 보면은 그 갤럽은 지난주에 이제 32인가에 나왔던 것 같고 오늘자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게 아마 전화 면접에서 30이 딱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는 게 30이라는 거는 성선 앞두면 결집이 일어나는데도 대통령 긍정평가가 30 딱 나온다는 거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8 정도가 이제 부정으로 거긴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30이 딱 긍정이고 68이 부정이면은 나머지는 2입니다. 판단 불변 2예요. 나머지 68은 판단을 끝낸 거예요. 그럼 평균 68이면은 뭐 영남에서는 한 반반 나올 테고 수도권에서는 거의 뭐 75% 가까이 이제 부정일 텐데 이 상황에서 저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보거든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평상시와 비슷한 유형의 정상이라는 표현은 그런 보수와 진보가 대충 한 5대5 상황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럼 신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지향점을 잡고 스스로를 분류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평소 같으면 우리는 뭐 개혁 보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보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지금 냉철하게 수도권이나 이런 데 민심은 뭐냐면 너 보수? 난 평생 보수 안 뽑아. 이런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평생 보수 안 뽑아.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갔어요. 지금 보면은 난 이제 보수라 그러는 사람들 다 진절머리 나는 거. 예, 어떤 유형의 보수 때문에 지금 이제 개혁 보수 성향이고 뭐 이런 관심 없는 거예요. 사실 아니, 간밤에 일어난 일을 보면 정말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러니까 보수를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보수와 이준석의 보수가 다르게 보일 정도면 이미 지지층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면 항상 정의당 분들한테 그 뭐 식사 자리에 가서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 초록은 동색이에요,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보면은 네.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뭐가 다른지 사실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구분도 못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리버스로 이제 봤을 때는. 그래 윤석열의 보수와 그래 이준석의 보수가 뭐가 다른 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적극적 유권자고 네. 그럼 선거라는 거는 적극적 유권자의 몇 배나 되는 소극적 유권자에게 소구해야 되는 것인데 네.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긴 합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탄핵 때 예를 들어서 홍준표라는 대선 후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20%대 뭐 좀 중반 정도 얻었는데 그때 그러면은 나머지 그러면 보수가 절반이라 했을 때 나머지 보수였던 사람들의 파일을 네.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흡수했느냐. 아니거든요. 유승민 한 6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이제 안철수한테 붙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선거 앞두고 지형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죠.